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고 계신가요? 코스피는 장 초반 8,900선을 돌파했습니다. 매파적 FOMC가 나왔고 미국 증시는 흔들렸고 금리 부담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시장은 다시 반도체를 중심에 세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강하게 치고 나갔고 삼성전기도 IT 부품 흐름을 타고 크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흐름 안에서 같이 올라왔지만 시장의 에너지로 보면 아직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선명합니다. 이게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오늘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 장세가 살아있다면 삼성전자도 반드시 다시 확인받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점수를 그냥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처럼 HBM에서 바로 믿음을 주느냐,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을 실적으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느냐, 파운드리와 이나노가 말이 아니라 고객과 물량으로 연결되느냐. 삼성전자는 지금 이 질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삼성전자의 흐름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 배경부터 봐야 합니다. 이번 FOMC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연준은 물가를 쉽게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보기 시작했고 미국 증시는 장 막판에 밀렸습니다. 보통 이런 분위기라면 반도체와 성장주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가 눌리고 많이 오른 기술주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는 금리 부담만으로는 쉽게 꺾기 어려운 실적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멈추지 않는 한 메모리와 AI 하드웨어 수요는 계속 시장의 중심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유가가 70달러대로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조금 완화될 여지도 생겼습니다. 연준은 강하게 말했지만 앞으로 물가와 고용 데이터가 안정되면 시장 분위기는 다시 실적 쪽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는 반도체 상승 흐름을 끝내는 신호라기보다 빠르게 오른 시장에 잠시 속도 조절을 요구한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도 이틀 안에서 봐야 합니다. 금리 부담은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다면 삼성전자의 큰 흐름까지 바로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은 오히려 더 흥미로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했는데도 코스피는 장 초반 8,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쪽으로 다시 돈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아주 깨끗했던 건 아닙니다. 개인은 강하게 사고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일부 매도로 나왔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지수가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와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시장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루 반등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메모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버 부품, 전력, 기판, 장비, 부품주까지 같이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빠질 수 없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은 하이닉스처럼 먼저 치고 나가는 흐름이라기보다 반도체 장세 안에서 다시 검증받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의 완전한 신뢰를 되찾은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도체를 계속 주도주로 본다면 삼성전자에게도 다시 기회가 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이해하려면 SK하이닉스와의 차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하이닉스를 훨씬 쉽게 이해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납니다. HBM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가 그 HBM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짧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돈이 빠르게 붙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AI 메모리 대장주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확실히 심어놨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훨씬 복잡합니다.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HBM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모바일과 가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업이 넓다는 건 장점이지만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오히려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장은 복잡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 종목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삼성전자는 따라붙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한 이유는 사업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무엇을 믿어야 할지 완전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바꾸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HBM4입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HBM4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하이닉스의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AI 메모리 경쟁이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HBM4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보려는 건 누가 먼저 기사를 냈느냐가 아닙니다. 고객사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입니다. 샘플을 공급하는 것과 고객 검증을 통과하는 것은 다릅니다. 검증을 통과하는 것과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것도 다릅니다. 양산을 한다고 해도 실제 고객사 공급망에서 의미 있는 물량을 가져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과정이 삼성전자 주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시장은 삼성전자에 계속 물었습니다. HBM에서 정말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AI 빅테크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핵심 공급사로 볼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HBM4E에서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HBM4E는 그냥 차세대 제품이 아닙니다. 시장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반도체 고객사는 냉정합니다. 좋은 발표보다 실제 검증 결과를 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고객사의 서버 운영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일정, 품질, 양산, 안정성까지 봅니다. 삼성전자가 이 관문을 통과하면 그동안 눌려있던 평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다시 경쟁 가능한 회사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가 흐름에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세 안에서도 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유는 HBM 신뢰 회복이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단순 후발주가 아니라 재평가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는 HBM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의 장점은 반도체 업황이 넓게 좋아질 때 더 잘 드러납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선명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전체 업황이 살아날 때 실적이 훨씬 넓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메모리 시장에서는 D램과 낸드까지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 옆에서 데이터를 밀어주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전체를 돌리기 위한 D램이 필요하고 계속 쌓이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고성능 SSD와 낸드도 필요합니다. AI는 결국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 처리하는 산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모리 수요는 한 제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넓게 번집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넓어진 수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HBM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선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전체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그림은 훨씬 넓습니다. 시장이 이 넓이를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 주가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메모리 호황은 예전과도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나면 D램 가격이 오르고 재고가 쌓이면 다시 꺾이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사이클 위험은 있습니다. 메모리는 영원히 부족한 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AI 인프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검색, 클라우드, 광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까지 AI가 들어가는 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서비스에서 매일매일 AI가 돌아갑니다. 이때 서버는 계속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흐름이 메모리 수요를 길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구조적 수요에서 D램과 낸드, HBM을 모두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전망은 단순한 경기 민감주 회복이 아니라 AI 인프라 확대의 넓은 수혜로 봐야 합니다. 아직 시장은 이 부분을 하이닉스의 HBM만큼 선명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변수는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제대로 재평가받으려면 메모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할인 요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기술력은 이야기됐지만 고객 확보와 수율 문제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TSMC와의 격차도 시장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시대가 되면서 파운드리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자체 AI 칩을 더 많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만 생산을 의존하는 구조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이나노와 테일러 팹이 실제 고객 물량으로 연결된다면 시장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고객입니다. 물량입니다.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걸 보여주면 파운드리는 더 이상 부담만 되는 사업이 아니라 재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서 중요한 중기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의 펑키 전략도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봐야 합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AI 칩, 고객사는 메모리 따로, 로직 따로, 패키징 따로 전부 다른 곳에서 맞추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I 칩은 빨리 나와야 하고 성능은 높아야 하고 데이터 센터 일정도 맞춰야 합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흐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물론 이 전략은 결과가 따라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말만으로는 주가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고객 검증을 통과하고 양산 일정이 맞고 품질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를 묶어주는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그 가능성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믿음을 주는 순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폭도 큽니다. 단기 주가 흐름에서는 결국 수급을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일부 매도로 나왔고 개인이 강하게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탄력을 받으려면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산다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확인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단기 차익 실현을 이어가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 탄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뉴스 제목보다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HBM4E, D램 가격, 파운드리 기대가 나와도 외국인이 실제로 삼성전자를 다시 사느냐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하이닉스만 사고 삼성전자를 계속 약하게 본다면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에 더 많은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세 안에서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에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HBM4E 샘플 공급도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주도권을 흔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기술명을 더 어렵게 내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은 훨씬 단순합니다. 고객사가 누구 제품을 선택하느냐, 누가 더 빨리 양산하느냐, 누가 더 높은 수익성을 지키느냐, 누가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가느냐, 이게 주가를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성과를 보여주면 하이닉스와의 격차 이야기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 검증이 늦어지고 양산 전환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면 시장은 다시 하이닉스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HBM4E 2차전은 삼성전자 주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 추격주가 아니라 반도체 주도주 후보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이벤트 중에서는 마이크론 실적도 중요합니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메모리 업황을 먼저 보여주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이 봐야 할 건 매출보다 마진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강하면 마진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격 청점 우려가 생기면 마진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과 강한 마진을 보여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에 긍정적입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구조적이라는 논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향후 공급 확대 우려가 커지면 한국 메모리주도 단기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이 D램과 낸드 회복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시험지가 됩니다. 하이닉스는 HBM 기대가 강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이 강해지려면 메모리 업황이 일회성 반등이 아니라 실제로 오래 갈 수 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좋은 그림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계속 강해야 합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버티고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마이크로 실적에서 마진이 확인되면 삼성전자 실적 전망은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BM4E에서 고객 검증을 통과하고 양산 속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확인되면 그동안 눌려있던 HBM 추격 이미지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까지 붙어야 합니다. 이나노와 테일러 팹이 실제 고객과 물량으로 연결되면 삼성전자에 붙어있던 파운드리 할인 요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강하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다시 확인되는 종목입니다. 이 그림들이 맞물리는 순간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반도체 장세 안에서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HBM4E 검증이 기대보다 늦어지면 삼성전자에 대한 의심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강해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다면 주가 탄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실적에서 마진이 흔들리면 D램과 낸드 회복 기대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대가 실제 고객과 물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많다고 무조건 따라갈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보다 덜 강하다고 버릴 종목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증명하기 전의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뉴스 제목보다 시장 반응과 수급, 실제 고객 검증을 봐야 합니다. 그 확인이 하나씩 나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하이닉스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장세가 계속 살아있다면 삼성전자에게도 다시 한번 차례가 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지금 봐야 할 건 조급함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HBM4E 고객 검증, D램과 낸드 실적 회복, 외국인 수급, 파운드리 고객 확보, 이 흐름이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지금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넓습니다. 지금 시장은 선명함에 먼저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경쟁이 메모리 하나를 넘어 파운드리와 패키징, 전체 공급망으로 넓어질수록 삼성전자의 넓이도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넓이를 실제 고객과 실적으로 증명하는 순간 시장도 더 이상 삼성전자를 느린 종목으로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을 맞히는 것보다 시장이 어느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뉴스는 나왔고 기대도 생겼고 반도체 장세도 살아있습니다.
남은 건 확인입니다. 고객 검증이 나오고 수급이 붙고 실적 전망이 숫자로 확인되면 삼성전자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뉴스가 모두 정리된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유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방,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공유방, 미국 나스닥 주도주 신호 공유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다는 말이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HBM4E, 메모리 업황, 외국인 수급, 파운드리 이 네 가지가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계산대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신호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